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 제기 6년 만에 김 전 차관 등의 계좌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네, 한편 경찰이 필리핀 팔라완에서 있었던 가수 승리의 생일 파티 참석자 일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참 오래된 그 사건인데 이제서야 계좌 추적이 처음 이루어진 게 물론 이제 이렇게 불거진 것이 이전에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검경 수사가 좀 부실했다는 의혹 제기도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계좌 추적은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2013년에 김학의 전 차관의 소위 말하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예. 그 당시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 부분도 언급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 수수에 관련된 첫 번째 수사 방식은 계좌 추적이죠. 네. 돈의 흐름부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모든 영장을 다 신청하는 것마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일단 경찰의 지금 입장이고요. 과거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건 맞는데 우리가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뇌물 수사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진술 확보인데 그 당시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모른다 그랬어요, 아예.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공여자 진술도 좀 부족하고 네.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좀 미비해서 영장을 우리가 법원에 청구해봐야 기각될 사안이어서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한 피해 여성으로부터 2007년 봄에서 한 가을까지 예. 윤중천 씨가 돈이 건넨 봉투를 김학의 차관에 건네는 걸 받고 예. 또 김학의 전 차관은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 거야. 이런 진술도 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계좌 추적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제서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중천 씨가 난 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 한마디 때문에 그냥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여자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에 수사가 집중돼 있어서 예. 나머지 뇌물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했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대면 조사도 하고 뭐 예. 주변 인물들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 뇌물죄와 관련된 조사가 좀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2007년 12월 20일 이후에도 돈이 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야 이제 그 뇌물죄 관련해서 1억 원이 넘으면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15년이죠? 연장이 되기 예, 때문에 예. 일단 그 전에 돈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돈 받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뇌물은 시기별로 하나하나 특정하는 게 아니라 다 합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수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공소시효를 따지기 때문에 2007년 12월 20일 이후에 수수한 게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윤중천 씨 또 윤중천 씨 주변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네. 일단 진술 증거는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좌 추적이라는 거는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 당시에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입금된 거에 대해서는 다 보는 건가요? 그렇죠. 김학의 차관. 윤중천 씨 이름으로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중천 예. 씨,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의 뭐 가족들 계좌도 아마 다 볼 건데, 근데 실제로요, 예. 뭐 뇌물을 줄 때 예. 계좌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거 보셨어요? 뇌물은 보통 은밀한 공간에서 봉투가 건네지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걸 보냐면 예. 특정한 시점, 이제 뇌물을 줬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김학의 전 차관이 본인 돈으로 뭐 큰 돈을 입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돈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래서 돈이 그렇죠. 났었냐. 월급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뻔한데 갑자기 뭐 수천만 원의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됐다. 네. 근데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은 좀 그렇게 2차적인 자료로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뇌물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금으로 주고받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뭐 큰 돈을 썼다거나 이런 그렇죠. 거에서 추적을 해야 될 텐데 네. 쉽지는 않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일단 돈 준 사람의 진술부터 확보를 해야죠. 언제 줬는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이제 천신만고 그때 돈을 줬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대가 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무언가 청탁이 있고 그 관련돼서 대가 관계에 있는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2006년, 2007년, 2008년입니다. 뭐 동영상 촬영이니 특수강간 혐의니 뭐 별장 성접대니 했던 게 의심되는 시기가 딱 그 딱 그 시기라는 거죠. 시점인데요. 예.
그 시점에 이제 차관이 되기 전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있었던 때가 2006년도에는 인천지검 1차장이었고 2007년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었고 그다음에 춘천지검장을 지냅니다. 춘천지검 예. 그러면 관할이 달라요. 윤중천 씨 사건하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뒤를 봐줬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을 거라는 관할 지역에 얘기가 아는 있습니다. 사람한테 뭔가 부탁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예를 확인하는 게 들어서 쉽지 않다. 아까 피해 여성의 진술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 거야. 이게 2007년도에 본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 이제 그 전화가 어디에 간 건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예. 사실 시기가 너무 오래돼서 통신 내용도 지금 확인하기가 좀 그러겠네요.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윤준천 씨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김 씨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인물인지도 좀 짚어볼까요? 일단 그 2013년도에 처음으로 그 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 피해 여성이라고 정했던 권모 씨하고도 아는 사이고 예. 윤중천 씨와 관련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같이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모 씨의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뭐 윤중천 씨와 진술이 다르면 사실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별장 성접대부터 이 뇌물수수 그다음에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긴 한데 이제 진술이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 특수강간 혐의 부분도 입증하려면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 특수강간 혐의는 그 당시에 인정이 안 됐던 것이 네. 강제성 부분이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성접대인지 예. 성폭행인지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됐었는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죠 검찰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뒤엎을 만한 무언가 진술이나 또 다른 물증 같은 것들이 나와야 이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지금 수사에서 한 단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역시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벌어졌다라는 그 시점이 이제 특정이 돼야 예. 소위 말하는 성폭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야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뭐 증거나 진술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이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다소 난항을 그러니까 적용시키기가 겪을 수밖에 쉽지 없는 않은 부분인 상황입니다. 거군요. 네. 아, 예. 자, 그리고 수사단이 이 한방천하 사기 횡령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예. 하는데 일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본다고 볼 수 일단 있을까요? 5차례 무혐의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과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을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대권 막아준 게 아니냐. 예. 그렇죠? 이 한방천하라는 것을 이제 이 윤중천 씨가 2002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발비 70억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별장 성접대가 딱 있었던 시점이죠.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2007년 첫 번째 그 수사가 이루어졌고 2008년에 2차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두 번 다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그리고 2011년에 다시 또 수사가 제기가 됩니다. 3차 수사가. 그 당시에는 17억 원을 탈세하고 횡령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지만 그때는 공소시효가 완료해서 그다음에 이제 처벌을 하지 못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2013년, 2014년 두 번 다 추가 수사가 있었지만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무언가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해서 난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해서 좀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중천 씨는 뇌물 공여 부분은 지금 혹여 본인이 진술하고 다 자백을 해도 처벌 못합니다. 네. 뇌물 공여는 본인이 얼마나 돈을 줬더라도 처벌 못해요. 아예 못하는 겁니까? 원래 공여자 처벌은 약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처벌이 강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본인이 처벌되지 않으니까 좀 자백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한방천하 사기 횡령 사건을 조사하다가 여기서 뭔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분리할 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윤중천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지금 앞으로 조사하는 것을 좀 쉽게 말해서 약간 무마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들여다보는 것이 번지는 걸 아닌가라는 막기 생각도 위해서. 네, 드네요. 그리고 이거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놓고 좀 보니까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검찰 측과 대검 네. 측하고 진상조사단 측이랑. 네. 그러니까 대검 측에서는 오히려 뭐 조사단이 출국 금지 검토 요청을 했다가 철회했다고 그랬는데 네. 진상조사단에서는 대검 측에서 이거를 요청 거부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 부분은 사실 뭐 명백하게 저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통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지금 그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건 지금 저 당시에 출국 금지 검토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걸 자진 철회했건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건 간에 이제 그 당시에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그 당시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출국 직전에 이제 나가지 예.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입건하기 전에 출국 금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검이 설사 이건 출국 금지가 안 된다고 해도 좀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 대검이 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여론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법리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대검이 출국 금지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게 왜 아닐까 출국 싶어요. 금지 얘기 나왔을 때 네.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었는데 보니까 네. 그 전날 또 급하게 또 네, 긴급 또 맞습니다. 피의자 신분을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면 출국 금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이게 다소 좀 편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명백하게 피의자로 전환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수사 자체를 못하는 자체를 할수 상황이 없으니까. 되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진상조사단의 한 검사가 개인적인 검사 신분으로 피의자 전환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승리 씨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승리 씨가 2년 전에 필리핀의 한 섬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예. 여기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한 언론 매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이승희 씨의 이제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준영 씨와 있는 단체 그 SNS 방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던 성매매 의혹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경찰도 사실상 조사를 거의 못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뭐 언론에서 한번 다시 보도를 했어요. 2017년 12월에 승리 씨가 이제 그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저 당시에 이제 수억 원이 이제 쓰였다고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파티입니다. 예. 통째로 그때 네, 리스트를 다 빌렸던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솔직히 아까 말씀한 여성 종업원,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8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성매매를 위해서 이제 참석을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그 당시에 참여했던 유흥업소 여성들 일부에 대한 진술을 지금 경찰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 여성들을 참석시킬 때 돈을 지급하고 여기에 참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성이 누군가와 이제 그 유력 뭐 재력가들이나 예. 그런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와 관련된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성매매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매수자와 매도자 둘을 이제 불러 조사를 하는 건데 예. 사실 저번에는 그 당시에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여성은 전혀 특정이 안 됐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여성을 경찰이 특정을 했고요. 특정을 해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승리 측은 그 여행 경비에 대해서 성매매 관련 알선 사실이 아니라고 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네. 측은 여행 경비가 성매매와 관련된 대가일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수사를 좀 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관건은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라고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그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의 진술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승리 씨 측은 이래요. 그 당시에 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경비를 우리가 다 댔다. 그 여성들도 그 일환으로 경비를 댔을 뿐이지 이 여성들 와서 뭐 성매매를 하라거나 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뭐 유력 재력가들도 아니고 투자에 별로 크게 관련이 없는 국내 유흥업소 종사자 8명을 불러서 경비까지 지급하고 데려갔다라는 건 이거는 성매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흥업소 여성들의 진술이 네. 그런 취지로 비용을 받고 갔다라고 하면 사실 승리 씨는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 아까 많은 지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렇죠.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여성들이 그렇게 진술을 한다면 경찰 수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소위 말해서 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네. 그 남성의 진술이 또 중요해지겠죠. 아, 그러니까 남성도 결국에는 좀 특정이 돼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저희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가수 승리 씨가 이 초기 주주 명단, 그러니까 버닝썬의 네. 초기 주주 명단에 지분이 40%였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40%를 차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먼저 갖는지를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리 씨는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 본인은 쉽게 말해서 홍보만 담당했을 뿐이지 예. 이 경영에 전혀 자기는 참여한 바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치 얼굴 마담처럼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마치 이 버닝썬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경영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방송의 홍보의 일환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이제 자본금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천만 원을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함께 40% 냈다는 거 같이 40%. 있었죠. 예. 유리홀딩스의 유가 이 지금 유인석 예. 대표고 리가 승리 씨잖아요. 승리. 그러니까 사실상 승리 씨가 이 4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뭐 지분 가지고 있는 그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분을 많이 금액은 갖고 크지 있기 않지만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 지분 문제도 지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승리 씨가 경영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버닝썬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그 SNS 내용도 나왔고요. 그 사실 홍보만 담당했으면 업무를 지시할 이유가 없겠죠. 네. 또 하나는 뭐 주민등록증 검사부터 이제 오는 사람들 미성년자 출입시키면 안 되게 거기다 또 직원들의 성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의견까지 냈다라고 하면 이 지분 40%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까지 본다면 사실상 승리 씨가 경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버닝썬 논란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강남 클럽과 네, 경찰 간의 유착 의혹 수사였는데 이런 와중에서 서울의 관악서 현직 경찰 2명이 신림동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술자리 네. 접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참 현직 경찰 2명이 이제 신림동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버닝썬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또 저쪽에서 한번 또 터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명백하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것 같고 지금 유흥업소 전체를 압수수색을 해서 유흥업소의 업주의 여러 개의 휴대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저 경찰 2명은 지금 혐의를 벗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유흥업소 경찰관의 유착 관계와 관련된 의심이 또 증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이슈는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 현지에서 별세를 했다는 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조 회장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네,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이 재판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예.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해서 수사를 종결시키죠. 예.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피고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네.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이제 재판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이명희 씨하고 또 조연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 예. 불법 채용 관련된 그 의혹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희 그 씨 같은 경우는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고 좀 주범격으로 본 것 같고요. 조연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금, 약식 기소를 해서 이제 벌금형으로 끝이 난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양호 회장의 재판은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은 종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고. 검찰 조사든 재판이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거나 공소 기각 판결이거나 네, 이렇게 되는 판결은 거군요. 이제 바로 이제 공소기각 판결 나고 끝이 납니다. 이제 재판 예. 없던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조양호 회장이 지금 미국에 사망을 했고 장례 일정들 같은 예.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일정 기간 뭐 애도 기간을 좀 두고요. 그런 경우에 뭐 무리해서 재판을 이제 진행하거나 강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